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의 점심시간은 정말 기이하고도 화려한 광경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젊은 청년들이 금목걸이를 걸고 두툼한 현금 뭉치로 밥값을 계산하겠다고 서로 다투곤 했죠. 주차장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로 가득 찼는데 파는 차가 아니라 그들이 출퇴근용으로 타는 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딜러라기보다는 마치 월스트리트의 부유한 자산 관리가처럼 보였으니까요. 차를 사서 일주일만 주차해둬도 가격이 수백만 원씩 뛰는 그야말로 광란의 시장이었습니다. 마음 급한 고객들은 차를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줄을 섰죠. 하지만 2025년인 지금 한때 화려했던 그 매매단지는 거대하고 조용한 자동차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먼지 쌓인 벤츠와 BMW는 버려진 애완동물처럼 갇혀있고 사무실 우편함에는 뜯지도 않은 독촉장이 넘쳐납니다. 법인카드를 긁어대던 그 젊은 딜러들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해외로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도대체 3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한국 중고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라는 버블이 어떻게 터졌는지, 그리고 이 붕괴 속에서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2021년으로 되돌려보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최대 2년이나 지연됐었죠. 기다리다 지친 구매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중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신차보다 500만 원이나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경제 개념은 무의미해졌고 자동차는 소비재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자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는 마치 폭등하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처럼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딜러들은 쾌재를 부르며 빚을 내서라도 가능한 많은 차를 사들이려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죠. 오늘 5천만 원에 산 차를 내일 6천만 원에 파는 게 너무나 쉬워 보였으니까요. 그들에게 빚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더 빨리, 더 큰 부를 만들어줄 황금 레버리지, 즉 지렛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지렛대가 곧 자신들의 목을 조를 교수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화려한 파티는 잔혹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수요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시장에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대부분 할부로 차를 사는데 만만했던 할부 금리가 순식간에 3배나 뛰어 10%를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적용돼서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졌죠. 평범한 세단 한 대를 사는데 이자만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본 소비자들은 그런 살인적인 비용을 낼 수 없어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빚을 잔뜩 내서 수입차를 타던 소위 카푸어 세대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월 할부금이 월급보다 많아지니 눈물을 머금고 애지중지하던 차를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공급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씨가 마르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닥친 겁니다. 가격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추락해서 어제 5천만 원 하던 차가 오늘 4천만 원에도 안 팔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 팔리는 차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진짜 위기는 더 깊은 곳에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딜러들이 차를 사들일 때 빌린 돈, 즉 재고 금융입니다. 영세한 딜러들은 자기 돈으로 차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캐피탈사에서 빚을 내서 물건을 떼어오죠. 사실상 외상으로 차를 가져와서 차가 팔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인 겁니다. 호황기에는 한 달이면 차가 팔렸으니 이자 낼 일도 거의 없고 이익만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차들이 6개월, 1년이 넘도록 주차장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매달 수십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생지옥에 빠졌습니다. 1년이면 이자만 수백만 원이 나가니 통장 잔고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차가 서 있는 동안에도 주차비, 성능 점검비, 유지비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피를 멈추기 위해 딜러는 5천만 원에 샀던 차를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차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캐피탈사에서 원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명의 이전 서류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차액인 500만 원을 딜러가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메꿔야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자금 경색이야말로 현재 딜러들이 겪고 있는 진짜 숨막히는 생지옥입니다. 1년 동안 비싼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딜러들은 이미 현금이 바닥난 상태니까요. 그 몇백만 원이 없어서 눈앞에 있는 손님을 허망하게 돌려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차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딜러는
고금리 빚이라는 끔찍한 악순환에 갇히고 맙니다. 전국 매매단지마다 수천 대의 차가 쌓여가고 옴짝달싹 못하는 자금 경색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딜러들의 든든한 동반자였던 금융사들은 이제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은행의 오랜 격언이 이번에도 틀림없는 사실로 증명된 셈이죠. 호황일 때는 영업사원들이 제발 돈 좀 써달라며 사정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늘려주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연체율이 치솟자 바로 그 사람들이 딜러들의 숨통을 무섭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칼같이 거절하고 협상도 없이 원금 전액을 당장 갚으라며 압박합니다. 딜러가 제발 살려달라고 통사정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는 조건으로 겨우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죠. 기존 대출을 잠깐 연장해주는 대가로 원금의 20%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현금이 바닥난 딜러들에게 이런 요구는 사실상 사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일부 절박한 딜러들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딜러들이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는 기막힌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기 차도 아니면서 몰래 차를 빼돌려 헐값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고요. 고객이 낸 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뒤 그대로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때 북적이던 인천과 수원의 매매 상사 사무실들은 이제 매일 밤 어둡고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활기찬 비즈니스의 장이 아니라 빚쟁이를 피해 숨어 지내는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사들이 PFPF 대출로 무너졌던 것처럼 비슷한 위기가 이 시장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한국 중고차 시장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금융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붕괴 속에서 거대 자본의 진입으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를 앞세워 시장에 들어오면서 진짜 공룡들이 도착했습니다. 2025년 5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풀리면서 대기업의 본격적인 공습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다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진출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죠. 소비자들은 그동안 중고차 시장을 지배했던 양아치 문화와 협박에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진 허위 매물, 주행거리 조작, 침수차 속이기에 구매자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이제 구매자들은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차라면 100, 200만 원 정도 더 주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단순합니다. 적어도 대기업이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고물차를 팔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허덕이는 영세 딜러들과 달리 이 대기업들은 어떤 위기도 버텨낼 수 있는 무한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따위에 떨지 않습니다. 대신 최첨단 센터에서 차를 정비하고 세련된 앱으로 깔끔하게 팔아치우죠. 시장은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상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한쪽에는 돈 많은 대기업과 투명하게 운영하는 소수의 대형 상사만이 살아남아 번창할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빚으로 연명하던 영세 딜러들과 사기꾼들이 무자비하게 퇴출당하겠죠. 누군가는 생태계 파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필요한 시장 정화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의 업보가 마침내 부메랑이 되어 부정한 사람들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붕괴는 단순히 중고차 딜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빚이라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마약에 취해 있던 거품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자산 가치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죠. 언젠가 날아올 거대한 청구서의 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요. 주차장에 방치된 수천 대의 벤츠와 BMW는 이제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탐욕이 남긴 차가운 청구서이자 통제되지 않은 우리 시대의 무력을 보여주는 비석들입니다. 혹시라도 대당 몇백만 원 남는다는 말만 믿고 아직도 딜러를 꿈꾸시나요? 당장 멈추세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차를 팔 수 있을 거라고 기다리시나요? 그 꿈에서 제발 깨어나세요. 시장은 이제 단순한 겨울을 지나 뼛속까지 시린 영원한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은 아주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이며 온다고 해도 예전의 그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거리마다 눈먼 돈이 넘쳐나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진짜 실력과 확실한 신용만이 중요한 새롭고 무자비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초 없이는 완전히 달라진 이 판에서 단돈 1원조차 벌기 힘들 것입니다. 투명성과 신뢰는 더 이상 지키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빚으로 쌓아 올린 우리 삶의 위태로움을 경고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였습니다. 대기업들이 판을 새로 짜면서 낡고 부패한 방식들은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용 거품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의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서를 받아드는 순간 잔치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산서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액수가 큽니다. 중고차 시장을 심층 분석한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값진 경제적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거센 변화를 다룬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팩트를 전해드리는 데일리 이코노믹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